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잇몸의 조건과 건강한 잇몸, 자연적으로 원래 치아와 같은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더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은 환자분의 경우, 예를 들면 치아 주변에는 바로 치아를 둘러싼 부분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입술처럼 이렇게 흔들리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닌 단단한 각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각화된 그런 잇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잇몸들이 치아 주변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치주 관련된 병원균에 대한 침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 이렇게 씹을 때 옆으로 밀려나면서 잇몸을 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은 방어해서 치아 주변으로 잇몸이 들썩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빠지고 상실될 경우에는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그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뼈도 흡수되지만 이 단단한 잇몸도 점차 줄어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발치된 지 오래된 뼈도 수축되고 단단한 각화치은도 거의 없어진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그냥 그대로 심는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조직이 옆에 붙게 되고, 음식물들을 먹을 때마다 들썩거리면서 미생물에게 큰 통로를 제공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염증이 취약하게 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잇몸 처치를 통하여서 단단한 각화치은을 다른 부분에서 떼어다가 이식을 해서 갖다 붙이는 이식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단한 잇몸을 아래로 내려서 그 사이 빈 부분이 단단한 잇몸을 생성하게 하는 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들을 통해서 원래 각화치은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위치하게 하는 수술식들을 하게 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지만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식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단단한, 좀 전에 말한 각화치은은 연한 핑크빛의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여기도 보이는 요 주변으로 보이는 여기가 각화치은입니다. 요렇게 지금 보이는 이 조직은 이렇게 흔들면 움직임이 심한 그런 연한 연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이 임플란트의 주변의 마진이 연한 점막 조직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고, 그러면 음식물을 먹게 되면 점막 조직이 당겨지면서 임플란트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이쪽으로 치태가 유입되고 미생물이 유입되어서 임플란트에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느 정도 간단한 수술로 늘리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각화치은도 부족해서 입천장에 있는 각화치은을 떼다가 이식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서 쳐다본 모습인데 잇몸의 꼭대기에까지 연한 분홍빛에 여기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개를 하고 점막 조직을 아래로 내리고 입천장에서 그 크기에 해당되는 정도로 절개를 하여서 떼서 이 부위로 옮겨 이식하는 이식술을 시행을 했고요. 치유되는 양상을 보면 여기에 있던, 여기까지 붙어있던 점막 조직이 이 아래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단단한 잇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점막 조직에 의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한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단단한 잇몸이 여기 정도밖에 없었던 게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이 부분인데 워낙 이분은 교합도 안 좋으시고 치열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으신 분이라 약간은 머리가 크게 나오긴 한 것 같지만, 7년도에 수술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다시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단단한 잇몸을 보실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인데 이쪽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시고 이쪽은 또 아주 없는, 뼈도 많이 흡수되시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임플란트 옆면이 노출이 되기 쉬운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 정도를 절개를 해서 반씩 절개를 해서 오픈된 채로 두고 요 잇몸을 아래쪽으로 조금씩 누르게 임시치아를 해드려서 눌러서 요 사이 공간이 여기 앞뒤와 같이 단단한 잇몸으로 치유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잇몸 조치를 시행해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은 반을 나눠서 조금은 느슨하게 매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열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잇몸을 조금은 조치를 함으로써 각화치은을 늘리는 그러한 수술을 해드렸고요. 이분은 물론 이 상태로 심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임플란트가 동그란 게 이렇게 위치했을 경우에 이쪽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냥 늘리는 의미에서 잇몸 처치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반 자른 잇몸을 아래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드리는, 옆에서 보면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내려가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한 잇몸이 양이 많아져서 조금 더 안정한 조건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이분도 보시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이제 점막과의 경계 부분인데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이 내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꼬매는 과정이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주변에는 단단한 잇몸이 있는 것이 좋고,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과 함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확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노력으로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포인트 원칙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